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4613번님, 이번 사고 이후에 안전 불감증에 놓여있는 모든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47번님, 잠수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설치해서 빠른 구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373님께서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가 걱정되네요. 구조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5221님. 저도 아침마다 기사 보면서 우울한데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심리치료를 확대해서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해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스포츠계에서도 애도의 움직임이 일고 있죠. 예, 지난 16일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후에요. 지금 현재까지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서는 모두 응원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어리더 응원도 사라졌고요. 이 축포라든가 득점 세리머니라든가 이런 게 경기장에서 사라진 지 지금 일주일도 더 지났습니다. 네. 또 프로야구 선수협회가요. 지금까지 5천만 원 가량의 성금을 모았고 또 앞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선수협회는요, 이 선수 애장품 자선 경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금 활동을 계속할 계획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세월호 사고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죠. 그렇죠. 그런데 예, 안산 출신의 프로야구 이 SK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어제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떠달라면서 기부금 1,0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안산시 전체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안산 출신으로 남일 같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피해자 가족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희망의 끈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존자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런 또 말을 전했습니다. 네. 해외 리그의 외국 선수들도 지금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 이 프리미어리그 맨유 구단이 공식 트위터에 우리의 생각이 한국에 함께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 밖에 맨시티나 리버풀, 마인츠 이런 구단들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아스날의 수비수인 메르데자커 선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이 한글로요 기적을 빕니다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고 김연아 선수도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적인 아픔을 나누자는 의미로 오늘 유니세프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예, 손흥민 선수 이제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어젯밤에 열린 분데스리가 니른베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요. 이 레버쿠젠의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장을 해서 후반 35분 스파이치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올 시즌 정규리그 4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주말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올렸는데요. 이 레버쿠젠은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거뒀고 전반 16분에 나온 레버쿠젠의 선제골 역시 이 손흥민 선수가 패스한 공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이 경기에 오른팔에 검은 띠를 두르고 출전을 해서 여명스러운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도 애도의 뜻을 표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을 지나 나아가서 올림픽대로 연결 램프까지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역시 강남권에서는 속도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고요. 동부간선도로 북부구간 의정부 쪽으로는 분자교에서 창동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도심에서는 율곡로가 원남 사거리 쪽으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안국역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동탄 일대 양재에서 서초 사이로 답답하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만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구간,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군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구조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실종자 부모님들은 진도체육관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구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송으로 접한 많은 분들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사고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진도에서 봉사 활동을 하셨죠. 전남 자원봉사센터의 이성태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태 사무국장님께서는 전남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이미 하셨고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진도 평목항에 와 있습니다. 아, 평목항에? 네네. 아, 그곳에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 작업에 차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그 심정이 있고요. 예. 또 여기 구조대원들이라든가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예. 그런 가족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기원하면서 네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봉사활동을 하셨었죠? 네네. 네. 어떤 분들과 어떤 활동을 좀 해주셨었나요? 저는 저희는 지금 사고 첫날부터 이렇게 와가지고요. 네. 16일부터 이렇게 6일째 벌써 6일째가 되어 있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쪽 현장에서 많은 자원단체들과 예. 또 이렇게 개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진도는 좀 사고 현장이고 또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예. 봉사활동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또 헤아리지 못할까? 예. 또 우리가 그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렇게 그래서 한 1,800에서 2,000명 이상이 이렇게 매일 자원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나누어서 어떤 봉사들을 주고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진도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예. 또 평목항에도 또 사실 구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 지금 이렇게 가족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예. 이게 또 구조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회식 지원이라든가 예. 빨래 수거 세탁을 한다든가 예. 또 화장실 청소, 예. 음식 쓰레기 또 분리수거도 해주고 있고요. 예. 물품도 많이 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품 하차라든가 창고 정리, 예. 또 이렇게 물품 재분 지원도 도와주고 있고요. 네. 여기 가족분들이 많이 이제 체육관에 계시다 보니까 모포가 또 새것이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요. 아, 네. 그렇겠군요. 이런 정말 방 청소하듯이 정말 가족 청소하듯이 이렇게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유, 하실 일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아주 이제
실례 말씀이지만 이제 각자 일을 하다 보면 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참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들을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네네, 그런 좀 뭐랄까 서로 단체들이 왔고 개인들이 와다 보니까 네. 특성이 있겠지만은 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일치를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동 목표는 뭡니까? 네. 이 가족들이 편익을 하고 네.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교육을 서로 하면서 네. 그래서 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을 돌보러 온 것이다. 네. 그러니 정말 좀 겸허하게 네. 마음을 낮추고 또 어떤 미소도 서로 버리고 네. 서로 수고했다는 말까지도 하지 말자. 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서로 하는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좋은 또 시민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네.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시는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지금 특별히 뭐 좀 부족하거나 또 이렇게 좀 봉사 분야가 좀 편중되거나 그런 점은 또 없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우리 물품이라든가 이런 봉사들도 예. 좀 공급자 중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네네. 변경이 돼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가족분들이 황망 없이 내려왔잖아요. 예. 정신없이 내려오셔가지고 뭐 준비해갖고 가실 형편이 아니죠. 그냥 그렇죠. 급한 마음에 오시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고 통곡하고 오시기 때문에 준비 없이 오셔서 제가 속 내리라든가 이렇게 또 추위를 바닷가인데 추위도 모르고 이렇게 가볍게 입고 오실 때 많아요. 네, 그러시겠네요. 잠바라든가 이렇게 양말이라든가 특히 여성분들은 엄마들은 또 이렇게 화장품도 필요하고 여성용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성품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린 학생들과 고등학생 학생들이 말이죠. 예.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겠다는 애들이 친구들 참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그런데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23살이나 25살도 좀 어리게 보이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친구들도 자원봉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예. 그럼 이제 그런데 네네. 그 학생들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데 대신 자기들의 적은 정성, 3만 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물품을 보내주고 싶다는 그게 많이 들어와서 네네. 그것은 허용을 해줬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택배로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택배로. 네, 그렇군요. 네네. 특별히 부족한 물자라든가 그런 거는 없으세요? 지금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성목항 쪽에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네. 지금 파도도 일어나고 있고 구조도 좀 어렵게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굉장히 저도 지금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날씨입니다. 네. 모포도 나눠주고 있지만은 많이 또 부족하고요. 모포도 부족하고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예. 또 친척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잠자리도 많이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겠네요, 그죠? 여기에 진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구조대원들, 봉사자들, 이렇게 방송 기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잤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것은 서로 묻지 않는 이렇게 질문이긴 합니다. 네. 실내 체육관 안에서도 잠도 주무십니까? 거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근데 밤에는 불을 좀 꺼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상황이, 밤이 별도로 있겠습니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정말, 밤이 없는 상황이죠. 저쪽에서는. 그리고, 또 이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소도 변변치 못하고,
개인적으로 미안하기 딱이 없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 이걸 고통을 이겨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주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하고 네. 네. 그 밤에 못 주무시면 더 힘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네. 빨리 좋은 소식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식사를 또 이렇게 지원한 데서 보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전복죽도 써드린 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생두부를 이렇게 해서 드리는 분도 있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면은 집에서 산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던가요? 예. 하물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네.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 가족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환자들도 발생을 하고 그 치료를 또 받아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보면은 우리 그 응급 체계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 체계가 돼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신속하게 뭐 119나든가 어떤 병원 치료를 통해서 이동시키고요. 네. 간호사나 의사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예. 만일의 사태에 잘 대비를 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네. 그건 좀 그 점은 다행이네요. 네네. 그 현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관리하고 하는 그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 있을 때 가서 바로 호소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무슨 장치는 돼 있나요? 네, 진도가 또 워낙 또 오지이고 예. 그 바닷가다 보니까 예. 이런 또 많은 체계가 좀 처음에는 미숙하기도 하고 미흡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고 또 네. 책임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한 만큼 네. 국민들이 또 염려할 만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네. 지금이라도 나도 가서 네네. 좀 돕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거기 뭐 부족한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시는지 어떻습니까?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결례인 것 같고요. 예. 정말 국민들 여러분께서 뭐 강원도, 제주도 예. 다 사용부터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경북 칠곡 이런 데서까지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네.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 사정이 또 이렇게 녹록지 않고 네. 또 이렇게 가족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준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예.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좀 특히 개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대기자 명단 넣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데 네. 좀 더 기다려 주시고 간절한 마음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네.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각 시군 시도센터를 통해서 네. 요청을 정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각 시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네네. 그쪽을 통해서들 신청을 하시고 하시는데 대기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네네. 물품이 그렇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물품이 따로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앞에 모포 조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전히 수가 가족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속옷이라든가 양말, 네. 여성용품들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오셔놔서 예. 화장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성용품 화장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특히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일회용 접시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도 좀 필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직 진도가 바닷가고 춥다 보니까 네. 티셔츠 같은 것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너무나 사실 이렇게 6일 동안 계실 걸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걱정스럽고 저희들
우리 많은 분들의 정말 성원도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성원들이 더 있어서, 네. 좀 결과가 좋은 소식이 좀 전달되어지기를, 네. 무엇보다 저희들은, 봉사자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봉사자들의 좀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어서, 이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봉사자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봉사자들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 가족의 마음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때로는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좀, 우리가 어렵게 또 불편함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더욱, 봉사자들이, 그런, 좀 더 신중하고, 예. 좀 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네. 내 가족이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나 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자원봉사센터의 이성태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에 문자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0472님, 처벌도 교육도 좋지만 안전 불감증 있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부도 다른 기관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3249님, 배를 개조해서 무리하게 운항한 것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죠. 지금 운항하는 배들 상태를 싹 다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5792님,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야죠.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744님,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빌고요. 생존자 소식 꼭 들려주십시오. 피해자 가족분들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라는 위로의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 없고요. 네, 경제 소식을 알아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그 천해지라는 조선업체의 계열사인데요. 이 천해지라는 회사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주회사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최대 주주가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이 유병원 전 회장이 설립한 세모그룹은 그 1980년대 한강 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는 등 50 시절에 승승장구했지만 이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1997년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 전 회장이 유명세를 치렀던 더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1987년 여름에 경인도 용인에서 광신도 32명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서 그랬었죠. 검찰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현재 그 청해진 해운을 포함한 이런 그 비상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13개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가 2,4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유 씨 일가가 청해진 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과 탈법적인 객실 증축, 또 화물 과적 은폐, 선장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서는 현행 선언법에서는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 선언법에서는 선장이 승객들이 다 내리기 전까지 배에 머물러야 한다는 재선 의무와 또 선박이 위험에 닥쳤을 때 구조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근데 이 선언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최대 5년 징역형밖에 그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얘기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러다 국회에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이 선언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선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가중처벌법을 폭넓게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통과되더라도 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한테는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폭넓게 적용을 하면 세월호 선장에게도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법리상 이제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이 특정 특가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선원법 12조 선박 충돌 시에 해당하는 그런 법 항목입니다. 예. 네. 온 나라가 지금 애도 분위기에 빠져들면서 시민들이 쇼핑을 자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판매 촉진 이벤트가 취소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주요 그 유통업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사고 여파로 그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홈쇼핑이라고 합니다. CJ 홈쇼핑은 지난 주말인 19일과 20일 매출이 전주에 비해서 20%가 줄었고 GS샵도 1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대형마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사고 발생 이틀째인 17일부터 20일까지 1에서 3%의 매출이 줄고 특히 사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안산 권역의 대형마트들은 최대 14%까지 매출이 급감한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백화점들도 세일 막바지 프로모션을 잇따라 취소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기획했던 이벤트와 공연을 대거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그 매출 신장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안산 지역은
더 충격이 큰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요.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는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김광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계시네요. 예, 예. 네, 해상운송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운송이라 하면 네. 이제 뭐 육상 운송도 있고 항공 운송도 있고 해상 운송이 있는데 예. 이제 선박을 통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업을 해상 운송업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보고 우리 학부가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예. 이번에 그 세월호가 침몰하기 50일 전에 말이죠. 예. 특별 안전 점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때 그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제가 그 점검했던 결과를 다 본 건 아닌데요. 네네. 여기에 일부 그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수밀문에 대한 이야기 예. 등등 해가지고 한 몇 가지를 지적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지적 사항들은 이제 보완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것은 이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예. 사실은 선박을 운항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기관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밀문의 작동이 좀 불량했다든가 또 예. 객실 안에 그 방화문 상태가 좀 불량했다든가 예, 예. 비상 조명 등 작동이 좀 불량했다든가 하여튼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량했다고 지적이 났는데 오히려 말이죠. 예. 침몰의 원인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그 화물 고정 장비, 화물이 흔들리지 않게 예. 고정시키는 거, 예, 예. 또는 이 조타 장비 장치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좀 지금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타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이거 잘 믿기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점검했던 결과표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예, 예. 그 지적된 사항 위에는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기준에 통과를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사고 원인으로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도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점검이나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네. 결국 불과 한두 달 뒤에 네.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예. 결국은 그 당시에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뜻인지 예. 아니면 검사를 받을 때는 작동을 잘했는데 그 나중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거는 실적으로 누구도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솔직히 네. 좀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네. 점검 제대로 합니까? 네? 웃으시는데요. 이거 도대체 대충대충 하거나 또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건 내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점검을 대충 했다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요. 이 선박을 증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일본에서 노후한 그 선박을 들여왔다는 것인데 이게 선박이 증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허가가 쉽게 잘 나는 건가요? 그거는 하더라도 절차가 있죠. 예. 결국은 이제 증축을 했다 하는 그 자체가 네. 전체 일종의 변경이나 네. 개조에 해당하는 건데 예. 이제 변경이나 개조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체의 안정성인데요. 예. 그걸 우리가 보통 보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관력. 예. 예, 그래서 무게 중심이 이제 결국은
그 높은 곳에 자꾸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네. 선체의 위쪽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선체의 윗부분이 무거워지면 이제 자꾸 안정한 쪽보다도 불안정한 쪽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무거운 것이 자꾸 밑에 깔리면 그 배가 오뚜기처럼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제 위치로 쉽게 오지만 네. 선체의 윗부분이 무거워지면 기울어지면 네.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힘이 훨씬 더 약해지죠. 네. 이제 그런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해주지 않고 네. 경사 시험을 통해서 네. 선박이 정말로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도 원래 위치로 되돌려오려고 하는 힘이 얼마 정도 되는가 네.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아마 그 검사에 통과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여튼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네요. 또 하여튼 지금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선박 연령 제한 문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선박의 연령을 뭐 어느 몇 년이 돼야 이게 노후선이다. 네. 뭐 얼마가 돼야 뭐 좋은 때다. 이렇게 딱 그 어떤 몇 년이라는 그 정량적인 수치를 놓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새 차를 산 사람도 뭐 한 2년, 3년 쓰고 그걸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새 차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네, 그렇겠군요. 예. 차를 10년을 쓰더라도 잘 정비 유지 관리를 하면 10년을 써도 뭐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선박도 유지 관리 정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이제 잘 확보가 됐냐 그런 차이인데 네. 아무래도 새로운 선박보다는 옛날에 만들어진 선박, 즉 나이가 많은 선박일수록 장비도 세대에 비해서는 현대화되지 못했고 또 이런 설비를 자꾸 쓰므로 인해서 마모가 되어서 아무래도 그 성능이 떨어질 확률은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세한 입장에서는 이제 싼 값에 배를 구입해야 한다는 될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전령이 많이 된 선박을 구입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 되면 전령이 오래된 선박은 그만큼 유지, 수리비,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 되면 점점 더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배가 몇 살일 경우에 이것은 내가 폐선을 하고 새로운 선박을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그 판단 혹은 자기의 그 전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다고 해가 무한정 전령이 오래된 배를 그냥 운항하도록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한 20년 정도로 설정해서 그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년마다 좀 검사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젊을 때의 선박은 이제 검사를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가는 그 전체적인 골격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또 한 가지요. 그 항해사가 있고 조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그 3등 하계사가 운항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나이가 26살 난 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조타수가 이제 조타를 하고요. 이건 납득이 할 수 있는 일인 경우인가요? 그거는 이제 선박에 대한 그 운항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제 보통 선박은 이제 그 항해사가 3명입니다. 선장 밑에 항해사가 3명인데 1등,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가 있는데 그 3명의 항해사들이 4시간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씁니다. 그래서 3등 항해사인 경우에는 08시에서 정오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즉 저녁 8시에서 자정까지 이렇게 당직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당직을 쓰면서 이제 협수로를 통과하게 되면 쉽게 말해 좁은 수로 지금 말하는 맹골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물살도 세고 그 다음에 수로가 좁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선장이 항해 선교에 와서 선박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해 당직의 책임사관인 사망사가 네. 결국은 그 당직 동안에 이제 대각도 변침을 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 대각도 변침이라는 것이 정말로 조타기의 고장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된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지역에 물살이 세고 조속 관계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네. 아니면 당직을 쓰다 보니까 앞쪽에 방해되는 물체가 나타나서 아니면 횡단하는 어선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회전을 해버렸는지 예.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 네. 우리가 여기서 속단할 수가 없고 사망사의 경력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선장이 그 지휘를 해야 될 그 타임에 결국 지휘하지 않았다. 예. 그게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선회를 했어요. 변침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조타수가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지금 조사기관에서. 얘기 들으셨죠? 그 어려운 질문 답이 아닐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장애물이 나타났다거나 아니었다든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봐서는 이제 본인이 묵비권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해양경찰에서 그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화면에 띄우는 걸 보니까 그분이 언급한 게 조금 나도 잘못했지만 그냥 조타기가 그냥 과도하게 막 돌아가더라. 그 말 표현은 고장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제가 들은 거는 그런 표현을 들었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모양이죠. 네. 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네요. 요게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검찰을 거치는데 지금 합동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 상세한 내역은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안전심판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다시 이 사건 원인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해양대학교의 김광수 교수였습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6824님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전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적극적인 구조 작업을 통해서 하루빨리 생존자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